이원의 통계학 버전2 이원호입니다. 오늘 분산 분석의 교호 효과, 상호 효과라고 부르는 interaction effe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이제 좀 복잡한 단계죠. 이것은 이제 반복이 있는 이인자 분산 분석에서 수행되는 일인데, 나타나는 일인데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뤄야 될 경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교호, 상호 효과. 반복이 있는 이인자 분산 분석 혹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A인자와 B인자가 있는 경우겠죠. 그리고 관찰치가 이제 반복이 있으니까 여러 개 있는 경우예요. 교호 효과, 상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관찰치의 결과에 대한 A인자의 효과가 B인자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두 개가 무슨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A와 B 두 인자는 교호, 상호 한다고 한다. 교호는 좀 오래된 용어고요. 상호 효과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교호는 좀 여러분들도 어색한 단어죠. 예컨대 시험 점수는 학습 시간 얼마나 공부하느냐 A인자, 수면 시간 얼마나 자느냐 B인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학습 시간을 5시간, 7시간 두 처리로 수준으로 나누고 수면 시간은 6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서 처리 수준을 나누어 총 몇 개? 4개가 되죠. 그렇죠? 5시간, 6시간, 5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이니까 총 4가지 조합. 이것들을 이제 처리라고 할 수 있는 거야에 대해 각각 5명씩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성적을 5명의 성적을 얻은 거죠. 그렇죠? 테스트 받은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어디 뭐 잘하는 사람이 몰려있고 못하는 사람이 또 끼리 몰려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 얻어진 5명의 평균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교호 효과라는 것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로 두 개로 뭐 가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게 A, 이쪽이 성적이고 성적. 예. A인자는 5시간 공부하고 7시간 공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5시간에 6시간 자는 경우가 이게 수면 시간이야. 수면 시간이 예. 어이구 6시간. 6시간인 경우에요. 이 막대기가. 자, 수면 시간 6시간이면서 공부는 5시간 했을 경우 130점이야. 5명의 평균이 130. 그러면 5시간 자면서 6시간 미안합니다. 5시간 공부하고 6시간 잔 사람 5명의 평균이 130. 5시간이면서 8시간 잔 사람. 이게 8시간이야. 수면 8시간. 8시간 잔 사람들 5명은 140점을 받았어. 예. 그리고 이제 7시간 공부한 사람들 6시간 잔 사람이 160점이야. 이겁니다. 이게 160점이야. 그리고 8시간 잔 사람 7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잔 사람 170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도표를 만든 겁니다. 어때요? 이게 2시간 더 자면 5시간을 공부했던 7시간을 공부했던 똑같이 10점이 올랐죠? 10점씩 올랐어. 예? 수면 시간에 상관없이 5시간, 7시간 잔 사람들, 자꾸만 헷갈리네요.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6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각각 10점씩 점수가 올랐어. 나란해. 그렇죠? 이렇게 나란할 경우 교호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호 효과가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시간, 7시간,
A야. A는 지금 학습 시간입니다. 5시간, 7시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 6시간 잔 사람 130점이에요. 요걸 해야 돼요. 130시간. 요게 수면이 6시간인 경우. 네? 그런데 5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잔 사람들은 수면이 8시간, 평균이 120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5시간, 7시간 공부하고 6시간 잔 사람 160점. 그리고 7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잔 사람 180점이에요. 이 점이에요. 이거 180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차를 하죠. 이 교차를 하면 공부하는 시간과 학습 시간과 수면 시간, 잠자는 시간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호 효과, 상호 효과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예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호 효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입력해서 분석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각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교호, 상호 효과가 없는 경우에요. 나란한 경우죠. 그때는 뭐야? H0, 알파, 베타, IJ. 교호 효과가 몽땅 전부 IJ에 대해서 0이다. 똑같이 0이다. 그게 교호 효과가 없는 경우죠. 아, 이런 경우란 말이야. 이런 경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교호 효과가 없으니까 교호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건 뭐야? 나머지 두 개의 가설. 알파1, 알파 P가 0이다. 또 베타1, 베타 Q가 0이다. 라는 두 개 가설은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설 검증해야 되는데, 기존의 분산 분석표는 이렇게 얻어졌어요. 앞에 있었던 분산 분석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A, B 항이 작아. 뭐가 작으냐면 이 값이, F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P 밸류가 커. 이게 큰 경우죠. P 밸류 값이 크게 나와. 0.3, 0.45 이런 식으로 크게 얻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교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A, B 항에 대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교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항에 있는 것을 잔차로 편입시킵니다. 잔차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수정된 교 효과가 없는 경우라고 우선 판단이 되면, 여기서 F 밸류가 크게 나왔다면 없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수정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과 이거, 이 두 개를 합하고, 그렇죠? 이 두 개를 합하는 거야. 두 개를 합하고 두 개를 합해서 MSE의 값이, 위의 값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값들은 변함이 없어. 예? MSE로 만들어서, MSE는 뭐야? SSAB 더하기 SSE 한 것을 P-1, Q-1 더하기 PQR-1. 이거 잔차가 PQR-1이니까 잔차들도 합해야죠. 그래서 이것으로 나눈 게 MSE죠. 이 MSE 값을 가지고 F 값을 얻은 다음에, F 값이 달라지겠죠. 분모가 달라졌으니까. F 값을 얻은 다음에 그에 대한 P 밸류를 얻어서 A인자에 대한 처리 효과에 대한 가설, B인자의 처리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교호 효과가 있을 경우, 즉 여기서 애당초에 얻어진 이 교호 효과에 대한 AB항, 여기에 P-밸류가 아주 작다면 A인자에 대한 처리 효과, B인자에 대한 처리 효과가 0이냐 하는 가설 검증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게 주목돼야 되는 거야. 교호 효과, 상호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의 분산 분석표를 가지고
A인자와 B인자에 대한 가설 검증을 그냥 여기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건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건부로 진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B인자가 조건인 경우, B인자가 조건인 경우에 B인자의 각 수준에서, 우리 지금 앞에서의 예는 B인자는 수면 시간이었어요. 수면 시간 8시간, 6시간, 8시간 각 수준에서 A인자의 처리 효과가 0인지 같은지, 모두 같다 0이잖아요. 또는 모두 같지는 않은지, 이건 대립가설이고 검증하는 거예요. 예? 앞에 예에서 여기 반복해서 써 있네요. 앞의 예에서 수면시간 B인자, 수면시간이 6시간인 경우 학습시간 5시간과 7시간의 처리 효과가 같은지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를. 예? 물론 수면시간 8시간인 경우에도, 수면시간은 6시간, 8시간 있잖아. 인 경우에도 같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네요. 이것을 이 경우에 비원일 경우에, 네? 말하자면 우리 지금 예로서는 수면시간 6시간인 경우에 얻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A 인자에 대한 처리 효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요.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A인자와 B인자 간의 인과관계가 어느 것을 A와 B 중에 어느 것을 조건부로 넣어야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이 많아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A인자가 조건인 경우 B인자의 각 수준의 처리 효과가 같은지 다른지 또 살펴봐야 될 거다. 결국은 연구자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 본인이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찾도록 하면 된다. 찾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좀 쉽지 않죠? 어렵죠? 예, 실제 현업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런 경우, 상호 효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나누어서 다시 한번 분산 분석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좀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뭐 복잡한 이야기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복잡한 경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